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NDI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텔레메트리 정보, 그래서 텔레메트리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보시면은 주로 어, 텔레메트리 정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텔레메트리하고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NDI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도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에 Q&A 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ATX 코리안 달팽이 external.cisco.com으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역시 메일로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 메일 주소를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부탁드리는 설문조사입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세션을 시작하겠는데요. 크게 보면 오늘 세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 데이터 센터의 그 데이터 운영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요거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ACR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기존의 그 3T 아키텍처보다는 요 리프 스파인 구조로 된 그런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텔레메트리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텔레메트리의 주요 특성,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D 인사이트에서 어떻게 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는 이 데모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모니터링의 변화, 그리고 텔레메트리, 그리고 NDI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I나 혹은 NDFC로 구성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혹시 이런 네트워킹이 아니더라도 최신 데이터 센터의 그 네트워킹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규모가 더 큰 거겠죠. 어, 이 버추얼 네트워킹이 필요하게 되고 VM 이런 환경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것도 있겠지만은 이 옛날에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이라 하면은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이라 해서 3Tier 아키텍처로도 아키텍처를 구성해도 충분하겠지만은 는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이라기보다는 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CI 같은 것도 같겠지만은 이 스파인 리프 구조로 클로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기존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3티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요 남북 트래픽, 그래서 유튜브를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트래픽, 그래서 콘텐츠를 좀 더 고화질로 끊김없이 보여주게 하는 게 이 네트워킹의 그 주요한 목적이었지만은 이제는 어, 이 콘텐츠를 끊김없이 고화질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버와 서버 사이, 그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백엔드에 있는 서버와 서버 사이, 그 동서 트래픽의 그
그 컨텐츠에 대한 그 분석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유저 A는 어, 이현 유형의 드라마를 좋아한다. 유저 B는 저런 음악 콘텐츠를 좋아한다. 뭐 이런 분석하는 트래픽 같은 거죠. 동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서버와 서버 사이의 트래픽 이런 것들이 좀 더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장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ACL 같은 경우 스파인 리프 구조에서 어, 이 밴드위스가 모자란다. 그러면 단순히 스파인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 확장을 하고 싶으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포트가 모자란다. 그럼 리프 한 대를 계속 붙이면 되니까 이런 어, 확장하는 데 있어서 더욱 빨리 더욱 유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킹을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트워킹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개방형 시스템, 오픈 API라고 하면은 ELK, 그라파나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혹은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도 하지만은 이런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네트워킹을 좀 더 빠르게 자동화를 통해서 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요 스위치에 그 서버 시스템이 이렇게 종속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한다 혹은 이슈가 생겼다 했을 때는 그 서버 쪽 트래픽만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 스위치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한 개 스위치에 여러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멀티 테넌트 형태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래픽 처리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넥서스 9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G 포트도 지금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더 커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변화하는 네트워킹을 모니터링하는 게 쉽지는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 이 아키텍처가 옛날에 그 3티어로부터 지금의 클로스 아키텍처, 리프스파인 클로스 아키텍처로 이렇게 변했는데요. 이 아키텍처 변화로 인해서 이 검증,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전 공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캐치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면은 복잡해진 게 옛날에는 데이터 센터가 한 곳에 두면 됐지만은 이제는 좀 더 분산되는 추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서비스가 A 지사에 있을 수도 있고 B 지사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어, 여러 개 이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시스코에서 사실 분기마다 하고 주기적으로 요 버그든가 혹은 필드 노티스 같은 거를 계속 보내주고는 있지만은 그게 어, 내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그 프로덕트 그 제품에 맞는 그 제품의 이슈인지 혹은 내가 지금 사용하는 기능과 매칭되는 이슈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어, 바로바로 인지할 수는 어, 인지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실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시스로그를 보고 그리고 SMP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 NMS를 개발해서 모니터링을 했었죠. 그리고 로그를 보고 그리고 패킷을 어, 일일이 이렇게 분석해서 트러블 슈팅 했다면은 지금은 ACR로 바꿔지면서 이 AP 컨트롤러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 스코어, 펄트 이벤트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역시 지금 NMS를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는 요 비지빌리티 기능 네, 이런 것도 활용하는
고객사에도 많이 증가된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다운 같은 인터페이스 폴트 같은 거 혹은 네트워크 이슈 어, 같은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네트워크 이슈인지 혹은 서비스 장애가 났을 때 서버 이슈인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이슈인지라고 했을 때는 어, 만약 운영자가 이 숙련도가 넘지 않다 혹은 ACI에 대해서 아직 익숙지 않다 여러 가지 제공하는 툴에 대해서 익숙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요 장애 복구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휴먼에서 머신으로 바꾸자.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트러블 슈팅을 하고 고장을 인지하고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기계에 넣어서 기계가 분석해줘서 그럼 사람은 그 기계가 보여준 정보를 통해서 바로 인지하고 바로 고장을 분석하고 조치를 하겠다. 그런 형태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러면 기계로 가는 데이터가 중요하게 되는데 어, 넥서스 스위치에서는 텔레메트리 정보가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넥서스 스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수치도 같지만 특히 넥서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 기존과 같은 SNMP 그리고 하나는 텔레메트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는 넥서스 스위치 텔레메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메트리라고 하면은 원격 정보. 그죠? 크게 특별한 거는 없지만은 원격 정보인데, 기존의 이 SNMP하고 비교했을 때, 이 SNMP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끌어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은,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스위치에서, 어, 이렇게 보내는 푸시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카운터 같은 거는 저희 시스코 쪽에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카운터 같은 거는 SMP로 가져온다 하면은 거의 22초, 20초 이상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텔레미터리로 가져오게 한다 하면은 3초 내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할당에 관한 정보들, 이런 하드웨어 정보들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SMP 역시 20초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은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정보 가져오는데 1초 내로 바로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가져오기 때문에 CPU 부하가 높지 않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CPU 부하도 SMP와 비교해서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해주는 이 데이터 자체도 텔미트리가 제공하는 이 데이터 자체도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게끔 수집이 되어 가지고 제이슨 형태 혹은 구글 프로토콜인데 구글 프로토콜 버퍼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별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별 혹은 프로토콜별 데이터별로 된 그런 모델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람이 그 쇼 인터페이스 그리고 include rate 뭐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인터페이스에 관한 이 정보들은 다 데이터별로 어, 된 그런 모델이 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같은 그 SNMP 같은 경우에는 요거 NMS 개발해 보신 분들 아마 알 것 같습니다. OID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외부에서 NMS 개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만약 자체로 이 NMS, SMP를 이용한 요 NMS를 개발한다 하면은 꽤나 많이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텔레메트리를 이용하면은 좀 더 표준화된, 좀 더 자동화에 적합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라고 하면 앞서서도 살짝 언급했었지만은 주로 이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하고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는 기존의 SNMP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안에 들어간 데이터 정보를 보면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의 프로토콜 상태, 환경 정보, 카운터 이런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수집이 가능한데 하나는 DME, 데이터 매니지먼트 엔진이라고 해서 요거는 ACI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ACI에서도 요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X API라는 거는 CLI 형태죠.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X API 같은 경우는 CLI라고 하면은 요 DME 같은 경우에는 그 URL 형태로 가져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ME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특징이 트리 형태죠. ACI의 그 매니지먼트 오브젝트와 똑같이 이렇게 sys가 있고 그 아래에 BGP 그리고 인스턴스, 도메인, 뭐 PO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요 BGP 인스턴스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sys 슬래시 BGP 슬래시 요 인스턴스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줄줄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 BGP 인스턴스와 연관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 그리고 BGP 피어링에 관한 정보, 세션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BGP 인스턴스 예를 들면은 어느 스위치인지 그리고 어떤 컨피그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BGP 프로세스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 레퍼런스라는 건 시스코에서 어, 또 API 정보들을 요 레퍼런스로 다 공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외부로 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형태로 이런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정보를 DME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를 가져오는 방식 중 또 하나가 요 NX API, CLI 형태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DME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 혹은 네트워킹의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이 NMS를 만들 때는 유용하겠지만은 아직 이런 트리 구조 혹은 이런 URL 같은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아마 요 NX API가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기존과 같이 쇼 인터페이스 이더넷 1/1 하면은 요 인터페이스 정보들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 보시면은 기존 같으면은 넥서스 장비 때문에 지금 grep이라는 명령을 include가 아니고 grep이라는 명령을 썼는데 여기에서 지금 MTU 정보를 가져오겠다 하면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MTU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NX API를 사용한다 하면은
요 키밸류 페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MTO만 나는 MTO만 보기 때문에 MTO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CLI로 한다면은 다른 정보도 보이지만은 NXAPI는 이 페어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기계에 이런 정보를 줄 때, 우리가 사람이 보는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키밸류 페어 형태로 주는 게,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넥서스 장비에서 요 DME하고, 어, DME하고 NX API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ow 인터페이스 이더넷 슬래시 1 좀 되게 많은 정보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좀 CLI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include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이트 값을 보겠다 하면 이렇게 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레이트 값을 보면은 BPS가 있을 뿐만 아니라 TPS도 있죠. 파켓 per 세컨드. 네, 들도 있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기계로 돌리겠다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RC 값을 보겠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include를 사용해 가지고 CRC가 없네. 바로 사람이 볼 때는 여기 괜찮습니다. 네, 렌츠 값도 있고 제어렌츠 값도 있고 뭐 노바퍼 값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기계로 보내줬다 하면은 아마 적합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요 include를 사용해 가지고 혹은 뭐 경보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데다만 볼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인지할 때는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지만은 이걸 만약 기계에 넣는다고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만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어, 그, SNMP를 썼는데 SNMP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OID 확인도 쉽지 않죠. 그래서 SMP 프로젝트가 끝나고 외부 인원을 좀 구해서 개발팀을 만들어서 SMP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걸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후에 또 추가로 뭘 좀 더 모니터링 하겠다, 좀 변경할 사항이 있다 하면은 또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넥서스 스위치에는 그러면 달라진 게 뭔가 하면 키 밸류 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람이 이렇게 봤다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 human, JSON pretty, 네, 그리고 XML 이런 게 있죠. 그래서 JSON pretty로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형태로 기계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RC 정보를 보겠다, 가져오겠다 하면 grep CRC 이렇게 써주면은 CRC 값만 딱 하나만 이렇게 직접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X API를 쓰면은 전에 그 CLI 값들 가공했던 거를 좀 더 쉽게
원하는 것만 이 분석 서버 쪽으로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SSH로 접속했던 거고요. 그리고 HTTP 혹은 HTTPS로도 가능하죠. 네, 트리 형태로 가능하죠. 그게 DM인데 DME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정보를 보시겠다. 인터페이스 안에 네, 많죠.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로 가져오면은 연관된 데이터들이 모두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보여주겠는데요. 보시면은 시스코에서 이렇게 HTTPS로 장비에 접속하면은 NXAP 샌드복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오른쪽 우측에 보시면은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네, DME로 바꿔서 샌드를 하면은 이거 get으로 해야 되겠죠? 호스트가 아니고 네. 여기 레스폰스에서 기기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인터페이스 정보 보겠다. 사실 그 리퍼런스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지만은 이게 인터페이스의 피지컬 인터페이스 이제는 슬래시 그리고 피지컬이니까 가져오면은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그 출력하는 형태도 구글 프로토콜 버프라고 하지 BP 혹은 제이슨 형태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머신 쪽에서 분석 서버 쪽에서 바로바로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송하는 옵션도 이거 역시 그 구글 프로토콜인데 gRPC 혹은 HTTP 그리고 실수용 구성 없이도 전송할 수 있는 UDP 이렇게 여러 가지 전송 옵션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메트리 정보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혹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하드웨어 텔레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에이직에서 처리되는 그 데이터 플랜의 정보들을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의 정보들을 가져온다 되었기 때문에 그게 스위치 특성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FX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과 EX에서 가져오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93 시리즈하고 그 95 시리즈에서 가져오는 그 데이터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형식으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사실 표준화 형식으로 변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정보라서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보들 혹은 두 가지로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플로 테이블 FT라고 해서 FT라고 하면은 플로 테이블 정보인데 이게 어, 5 튜플 정보죠.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그리고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정보, 데이터 플랜의 플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플로 테이블 이벤트,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폴리시 문제 혹은 버프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패킷 드롭이 생겼을 때 혹은 지연이 증가했다, 이런 이벤트들이 생겼을 때 플로 테이블 이벤트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임계값을 넘었을 때 그런 알람 제공하는, 그래서 요거는 이벤트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는 데이터죠. 그리고 플로 테이블은 정상 비정상 관계없이 보내는 플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SX라고 하면은 에이직 상태 정보인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플로 데이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1분 주기로 보내느냐 혹은 바로바로 보내느냐 하는 그런 에이직 상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플로 테이블의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네트워킹이라고 하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돌아가는 네트워킹이라고 지금 네트워킹이라고 정리하는 게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트러블 슈팅을 할 때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는 무조건 요 5 tuple 정보를 네트워크와 연관된다 하면 무조건 요 5 tuple 정보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서브팀으로 가는지 네트워크팀으로 가는지 따르겠지만은 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때는 애플리케이션 어, 노드 사이 혹은 컴포넌트 사이에서 통신이 안 된다 혹은 제대로 안 된다 늦다 할 때 이 상대방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IP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사용하는 포트, 우리가 말하는 그 스위치 포트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 네, 소스 데스티네이션 필요하겠고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정보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 테이블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런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정보, 플로 테이블도 그렇고, 그리고 이 플로 테이블 이벤트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이 아니고 모두 다 이 스위치에서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직에서 직접 바로바로 보내주게 되죠. 이게 무엇하고 대비되는가 하면은 넷플로 같은 경우에는 그 CPU에서 처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CPU 부하가 있지만은 요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플로 테이블 정보는 에이직에서 직접 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낸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어, 이 NDI를 사용한다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NDI를 사용해서 이런 플로 테이블 정보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FX 이상의 스위치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 테이블은 EX, FX 다 지원하지만은 플로 테이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FX 이후로 지원되기 때문에 NDI를 사용하는 고객분들 보시면 대부분 다 FX 이상의 스위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정보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요 SSX인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직의 통계 정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카운터 정보고 하나는 버퍼 사이즈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카운트라고 하면은 인터페이스 카운트, 인터페이스 카운트 혹은 Q 깊이, Q 드롭, Q 마이크로 부스트
QoS에 관한 정보겠죠. 네. 이것들이 포함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드웨어 텔레메트리의 한계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위치의 CPU 개입 없이 이 ASIC에서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넥서스 3000,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쇼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제이슨 프레티 한 거는 넥서스 3000이거든요. 넥서스 3000, 9200, 9500 다 지원이 되고요. 하지만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거는 보시면은 FX 같은 경우는 EX 같은 경우에는 플로 테이블만 지원하고 FX부터 이 플로 테이블 이벤트까지 지원하죠. 그리고 네, 에이직 플로 테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벤트 그리고 에이직 통계 정보까지 가져오겠다 하면 FX 어, 2 이상의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CI라서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넥서스 장비라서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텔레메트리 정보,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이 스위치 쪽에서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좋죠. 정보를 보는 데는 되게 좋습니다. 가져오기만 하면 그거를 바로바로 보면 되니까 일일이 장비에 가서 그 시호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좋은데 문제는 요 텔레메트리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NMS 개발에 사용하겠다 하면은 별도로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장기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시스코에서 직접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별도로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넥서스 대시보드를 통해서 정보들을 가져와서 분석하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앞서서 진행했던 세션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네. 주로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를 가져오죠. 가져와서 모든 정보를 가져와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네, 연관관계를 미리미리 분석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미리미리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ND 인사이트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징후 감지라는 건 어노멀리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그 NMS하고 제일 큰 차이점 시스코 데이터베이스로 시그니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베이스로 네, 이게 이상 징후인지 아닌지를 감지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연관관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다운 같은 데이터가 왔을 때 인터페이스 다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붙은 서버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분석을 해서 이상 징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DI가 이 NDI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베네핏이 뭔가 하면은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이 텔레메트리 정보 외에 또 수집하고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프레미스, 하나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온프레미스라는 거는 각 디바이스의 컨피그 정보, 네, 컨피그 정보도 직접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쇼텍 정보, 네, 요거는 테키스 오픈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이런 정보들도 직접 요 NDI 쪽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온프레미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에서 가져온다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스코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시그니처를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택 지원 케이스일 수도 있고 혹은 시스코의 모범 사례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피서트 혹은 필드 노티스 그리고 EOS, EOL 이런 정보들도 바로바로 시스코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혹은 그 어, 이 스위치에 이런 버그가 있다 하는 것을 바로바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시스코 외부 연동이 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폐쇄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이것도 NDI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서 가져오는 이런 시그니처 정보들이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그 NDI 버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데이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NDI를 그 시스코 DC 앱센터에서 그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어,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D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시면은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자원 사용들 이거는 다 그 텔레메트리 정보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능 세트인데요. 자원 사용들 혹은 뭐 통계 정보 네. 그리고 어,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플로 분석이죠. 플로 분석은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정보 기반으로 그리고 시스코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한 어노멀리 이런 것들을 플로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분석, 마이크로 버스트 같은 것도 B2C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버스트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피스트, 피드알람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텔레메트리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최신 넥서스 대시보드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최신 버전 6.2까지, 인사이트, 넥서스 대시보드는 2.3이고, 인사이트는 지금 6.2 버전까지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최신 버전의 거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고요. 먼저 디클라우드에 있는 거 가지고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것 같네요. 예, 최신 넥서스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저 옛날 버전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이런 넥서스 스위치의 텔레메트리 정보를 좀 더 쉽게 혹은 좀 더 활용한 그 플랫폼을 이렇게 시스코에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NMFS 필요 없이 어, 사용할 수 있다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 정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리소스 정보, 이게 다 텔레메트리 정보였죠. 리소스 정보 지금 사이트 그룹을 네, 엔드 EPG나 브리치 도메인이나 큰 트랙이나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프로님, 혹시 네, 제 화면으로 공유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디클라우드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있습니다. 너무 느리네요. 네, 오늘따라 좀 느린 것 같네요. 디클라우드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리소스 정보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환경 정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AP에 관한 메모리, CPU, 스토리지 그리고 펜 정보 네, 그리고 스위치 쪽, 스파인 쪽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요 NMS 필요 없이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정보 같은 것도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LLDP. 살아있는 인터페이스가 53개인데 지금 에러가 나온 게 지금 이렇게 많다. 나와 있죠. 그리고 BGP 세션 같은 경우도 여기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은 FTP 서버 쪽으로 지금 통신이 안 된다. 네, 라고 했을 때 플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보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STP 서버가 사용하는 IP가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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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00점대 서버인데 여기로 지금 통신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 플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 쪽에서 FTP 서버 IP를 알기 때문에 직접 IP
넣어주셔서 IP를 직접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검색해서 얘와 관한 그 플로 정보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핑을 치고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플로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 그리고 어느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레이턴시가 얼마인지 지금 레이턴시는 없고요. 그리고 이 드롭된 몇 개 패킷이 드롭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어느 스위치에 어느 그 인터페이스, 이거는 포트 채널 3번이죠. 그리고 이런 런리 구성 정보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이게 소스가 FTP 클라이언트 쪽에서 FTP 서버 쪽으로 지금 드롭이 생겼다는 걸 바로바로 인지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 이 파스 서머리에서 어느 스위치를 지나가서 어디에서 지금 드롭이 생겼는지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드롭이 생긴 건데, 지금 이 마우스를 대면 지금 폴리시 드롭이 지금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라고 하면 정책, 그 컨트롤의 연관이겠죠. 정책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전에도 소개해 해줬겠지만은 익스플로러 기능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지금 EPG와 EPG 사이에서 좀 이 런리 구성 정보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FTP 클라이언트라는 EPG에서 FTP 서버라는 EPG 쪽으로 컨트롤이 걸려 있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컨트롤이 걸려져 있네요. 네, 지금 캔톡워크라고 하니까 컨트롤이 걸려져 있어서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통신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지금 통신이 안 되고 있죠. 라는 시나리오인데, 잠시만요. 지금 핑을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핑, 이게 핑피그, 네, 지금 100번대 IP에서 200번대 IP로 핑을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타임아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큰 트랙은 우리가 걸어놓는데 통신이 안 된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소스 EPG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EPG 그리고 요 프리픽스 서브넷 정보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 서브넷과 이 서브넷 사이에서는 큰 트랙이 제대로 걸려져 있기는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은 지금 걸려진 큰 트랙 정보까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컨트롤은 걸려져 있는데 SSH 통신만 지금 허용한 상태죠. 네, 그래서 통신이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클라우드 쪽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오버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 텔레메트리 정보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어노멀리, 요거는 그 플로 테이블 이벤트가 되겠죠. 어노멀리니까. 네. 그래서 체인지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변경 작업을 했을 때 네,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거 패브릭 엔드포인트 러닝 에러라고 지금 나와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엔드포인트 정보가 패브릭 내 그 리프와 스파인 쪽에서 일치하지 않다. 네. 라고 떠 있는데 이게
그 엔드포인트가 클리핑을 치거나 혹은 여기 그 서버 쪽 로드 밸런싱 설정 실수로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가면은 네, 플로에 대한 어노멀리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 정보. 네, 좀 플로 드롭이 나온 걸 보시면은 지금 어느 포트, 어느 IP와 어느 포트 사이, 어느 IP와 어느 IP가 어떤 포트를 통해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데, 네, 패킷 드롭이 생겼다. 이렇게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포워딩 드롭인데, 이것도 한번 좀 더 상세한 걸 보시면은 리프 1번에서 트립 포워딩 드롭이 생겼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느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거를 이런 연관관계를 네,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보시면은 리뷰에서 패킷 포워딩 드롭이 생겼는데 저기서 3개 드롭이 세 개 플로어가 지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리포트를 보면 어, 이렇게 요 서버 사이에서 ICMP 그리고 두 개 서버, 세 개 플로우가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어느 서비스 영향받았을까라는 것도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VM, 두 개 VM이 지금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리프 1번의 패킷 드롭으로 인해서 네, 이런 서버들이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정보들을 네트워크 팀 쪽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서버팀에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보를 우리 네트워크 쪽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서버팀과의 갈등을 적게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산형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일 경우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텔레메트리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테이블 이벤트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플로 정보 정상, 비정상 물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X 네, 이거는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에이직 통계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시스코 ACI 그리고 NDFC로 구성한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은 프로님. 네,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혹시 오늘 세션 들으시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Q&A 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올리실 동안에 잠깐 저희 다음 ATX 세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ATX 세션은 저희가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고급 기능 소개, 버그 스캔 및 일일 점검 등 기능 소개를 포함한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주로 이제 NDI와 인터사이트 연동을 해가지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NDI를 통한 버그 스캔의 작동 방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6월 29일 동일한 시간이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해당 세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이 세션 아마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이 설문조사 메일이
발송이 되는데요. 요 해당 부분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 올라온 질문을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까지 따로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시간 관계로 오늘 세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